안녕하세요. 갤라호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번째 이야기로 황금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프랑스 수학자 프랭카레는 나비 효과를 통해 장기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금융시장에 응용한다면 시장을 장기 예측하는 건 극히 어렵다는 결론을 얻게 되겠지요. 시장은 기술적 분석을 중시하는 기술자들과 기본적 분석을 중시하는 이들 간의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푸엥카레가 카오스 이론에서 도출한 결론은 또 하나의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것이 바로 갤라호른에서 인문학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카오스 이론이라는 자연과학에서 금융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1, 2, 3, 5, 8, 13, 21 다음엔 어떤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짐작대로 34입니다. 그러면 34 다음엔 무슨 숫자일까요? 55입니다.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다음 숫자를 말할 수 있다는 건 이들 숫자들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미 그 규칙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 규칙은 바로 그림에서 보듯 앞에 항과 그 항의 앞에 있는 항을 더한 숫자를 다음 항에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항인 숫자 2는 앞에 있는 항의 숫자 1과 그 앞에 있는 숫자 1을 더한 값이고, 그 다음 숫자 3은 앞에 있는 숫자 2와 그 앞에 있는 숫자 1을 합한 값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규칙에 의해 배열된 숫자 무리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저 지적 호기심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살펴보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피보나치 수열에서 각각의 수를 바로 앞에는 수로 나누면 일정한 비율이 되는데, 이를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황금 비율이라는 말은 학창 시절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황금 비율은 미술과 건축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서도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 비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피보나치 역시 바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 비율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38.2와 61.8은 의미 있는 지점인데, 상승하던 가격이 지점까지 조정을 받으며 하락하면 트레이더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선물 포지션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손절할 것인가 말이죠. 여기에 정답은 없고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61.8%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면 추세가 꺾이거나 바뀌었다고 보는데, 이 지점에서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 함부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라고 조언하기 어렵습니다. 주제를 다시 카오스로 돌려보겠습니다. 카오스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패턴 안에 패턴이 있는 자기 유사성입니다. 간단히 말해 자기 유사성은 어떤 패턴 안에 똑같은 패턴이 존재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부분과 전체가 크기만 다를 뿐 똑같은 모양이 무한히 계속되는 기하학적 구조를 프랙탈이라고 하지요. 프랙탈은 자연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해안선, 눈송이, 양치료 식물 등등에서 프랙탈 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오스 이론은 복잡성을 다루는 과학이지요. 복잡해 보이는 구조 안에서 연관관계를 연구하는 게 카오스 이론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는 금융시장은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그 흔적을 차트에 남기는 곳이기도 하지요.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그리고 단위 시간당 최종 가격을 알려주는 차트에는 다양한 인간들의 심리와 그에 따른 싸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동평균선, 스토캐스틱을 비롯한 다양한 보조지표를 통해 차트를 분석하고 시장을 통찰합니다. 우리가 차트를 분석할 때 이동평균선을 비롯한 여러 보조지표를 사용하는데요. 일간 차트에서 보조지표를 이용한 분석 방법과 1시간 차트에서 보조지표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사용하는 보조지표와 1시간 차트,
일본 차트에서 사용하는 보조 지표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분석하는 방법 역시 다르지 않다는 말인데, 이처럼 시간 크기가 다른 차트임에도 분석 기법이나 보조 지표가 같은 이유는 카오스의 자기 상사성 성질 때문입니다. 카오스 이론은 자연과학의 영역이지만 금융시장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미술과 건축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 비율 역시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요긴하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오랜 동반자였던 찰리 먼거의 말처럼 여러 학문들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통하는 면이 있으며 어떤 영역, 바로 금융시장에 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먼거는 경제와 금융 분야에만 몰두하는 것을 경계하고 다양한 학문을 대하고 익힐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인문학이 들려주는 트레이딩의 원리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